명제는 질문했고 어제 다 했나 우리? 다 했지. 자, 함수합시다. 그러니까 수업 3시는 좀 너무 빠르네. 목요일날 3시. 하나는 좀 애매해. 그럼 3시부터 6시까지 하자. 질문해봐. 1번이요. 1번, 10번, 또 11번, 14번. 끝.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x가 지금 2 이상의 자연수고 a가 자연수가 되시면 되고, x가 b는 x가 x는 얘네 그냥 자연수네. 자, f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a에서 b로의 함수인 거야. 그리고 n이라는 것 자체는 a의 원소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2 이상의 자연수들만 선택을 하게 되는 얘기고, 어떤 n이라고 하는 애가 a1의 b1제곱 곱하기 a2의 b2제곱 곱하기 이렇게 가서 a의 i제곱분의 bi제곱을 만족을 할 건데, fn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i로 정의를 했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뭐를 얘기하는 것 같냐면요, 얘가 지금 어떤 자연수일 거라는 거지. 자연수를 뜻하는 건데, 요 밑에 들어가는 애들이 뭐냐면 얘네들이 실제 소수야. 여기서 i라고 들어가는 애가 뭐야? 여기 밑수도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i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자연수를 무슨 분해했을 때? 소인수 분해라는 것을 했을 때,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소인수 분해를 하고 났을 때 소수의 개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는 지금 소수를 몇 개 가지고 있는,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수의 개수가 중요한 거거든. 자, 그랬을 때 기억부터 보게. 기억에서 f의 90이라고 하는 숫자를 줬는데, 여기 봐봐요. 90은 3의 제곱에 곱하기 2 곱하기 5죠. 소수를 몇 개 썼죠? 3개. 그래서 얘는 3이 되는 게 되는 거지. 자, 이 행동을 보면 n 값이 지금 a의 원소에 속할 때, 자, 지금 뭐라고 했냐면 n이 증가하면 이거거든. 그럼 어떤 자연수를 크게 키우겠다는 얘기야. 키웠을 때 fn도 증가. 자, fn도 증가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n 값이 만약에 6이라고 해요. n 값이 6이면 f의 6이라고 하는 건 2일 수밖에 없지. 2 곱하기 3일 거니까. 그러면 n 값에다가 8을 집어넣었어. n 값이 8이면 이거는 2의 몇 제곱이야? 이거는 한 개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n 값은 늘어났지만 fn 값은 늘었니 줄었니? 줄었으니까 2는 될 수가 없네. 자, 그럼 디귿 부분 볼게. 집합 A에 속하는 서로는 자연수 mn에 대해서 서로적인 두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f의 m 곱하기 n이라고 하는 것은 f의 m이라고 하는 것과 f의 n이라고 하는 것 두 개를 나온 건데, 자, m과 n을 지금 곱해서 만들어진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네들의 소수의 개수만큼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 m도 소수고 n도 소수잖아.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떤 내가 x라는 숫자를 갖고 mn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mn이 지금 소수잖아, 얘들아. x가 mn이면 fx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2 되는 거지. m도 소수고 n도 소수니까. 이거 두 개는 소수니까. 근데 m만 단독으로 봤을 때 몇 개예요? 한 개죠. n 단독으로 봤을 때도 몇 개예요? 한 개죠. 그러니까 소수 두 개를 곱해서 만들어진 자연수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소수를 더하는 거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거죠. 이해됐어? 의미 해석만 해주면 되는 거야. mn이 소수라고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치? 어디 갔어? 어제 밥
밤에 좀 많이 먹었더니 갑자기 얼굴이 확 부었네. 좀 부끄러운데. 어? 그래, 원래 뚱뚱해서 티가 잘 안 나. 자, 10번 문제. 전체 집합이 1, 2, 3, 4죠. 1, 2, 3, 4. 원소를 가지고 있고, A의 합집합 B는 전체 집합이시고요. 그 다음에 A의 교집합 B라고 할 수 있는 원소가 한 개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F가 A에서 B로의 함수인 건데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1대1 대응이 아니고 대응이 될 수가 없구나. 1대1 함수가 돼야 돼요. 자, FA의 수를 물어보겠다는 얘기고, 자, A라는 애가 이렇게 있다 치고 B라는 애가 있다고 치면 이쪽에 몇 개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한 개만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 근데 합해서 전체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총 개수는 4개가 다 꽉 차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됐지? 그러면 얘네들의 교집합이 한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2개는 말이 안 되죠. 얘도 2개를 가지고 얘도 2개를 가지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가질 수 있는 개수를 생각을 해봤을 때 A의 개수가 더 적어야 되는 거야. 얘가 지금 무슨 자리냐면 A가 정의역짜리고 B가 공역짜리가 되는 거잖아. 여기가 정의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공역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교집합이 하나가 발생을 해야 돼서 얘네들이 2개를 가질 수는 없거든요. 2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겹쳐야 되는 거고, 그럼 A의 개수가 1개라고 한번 가져보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만 가보자면 A라는 녀석의 집합의 원소를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B라고 하는 녀석의 집합의 원소는 뭐가 돼야 될까? 1, 2, 3, 4 다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합해서 전체가 다 된 거니까. 다시 얘기해서 MB의 개수가 4개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 A는 1이고요. 여기는 1, 2, 3, 4거든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지?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게 4개예요. A라는 녀석의 원소가 1일 때 이걸로 인해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4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너를 정의역을 기준으로 잡아서 얘가 원소의 개수를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겠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이 4개는 A의 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거에 따라 함수의 개수는 4개씩 발생을 할 거니까 여기서 16가지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1일 때 1, 2, 3, 4, 2일 때도 1, 2, 3, 4, 3일 때도 1, 2, 3, 4, 4일 때도 1, 2, 3, 4. 그러면 2개는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는 A의 개수를 몇 개를 만들까? 2개? A의 개수를 2개 만들어 3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2개? 2개까지 되겠구나. 3개는 될 수가 없구나. A의 개수가 2개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지금 겹치는 거 하나를 이런 식으로 지금 집어넣을 거거든. 예를 들어서 A, B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1, 2가 들어가는 거지. 그럼 B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죠? 얘는 지금 3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1, 3, 4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교집합 기준으로 먼저 생각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교집합 기준으로. 이 케이스는 하나 놓고서 일단 함수부터 만들어 볼게. 자, 1, 2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고 여기는 이제 1, 2, 3일 거 아니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 나오죠? 주황색으로 했으니까 여기도 함수의 개수는 몇 개가 나와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개 중에 하나?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얘가 선택한 걸 고를 수 없으니까 남은 2개 중에 하나겠지. 함수의 개수가 6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 그러면 앞에서 말한 대로 집합 A의 개수, A 집합의 개수를 세보자.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4개 중에 몇 개를 고르기만 하면 될까? 2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지. 4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니까 몇 가지 나오는 거예요? 6가지 나오는 거죠.
이 6가지에 따라 6개의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36개 되겠다.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 모자라지 않나? 이러면 미안해. 개수 잘못 썼네. 교집합을 1로 구성을 한 거야. 얘가 1로 구성이 돼 있어. 얘가 여기가 1이라고 치면 여기 지금 A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를 세봐야 될 것 같지 않니? A가 1일 때 이 케이스 하나만 놓고 지금 생각을 한 거니까 A 집합을 구성을 하자. A 교집합 B가 1일 거야. 그럼 여기는 몇 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지? 3개 중에 하나 들어가고 2개 중에 하나가 들어갈 거니까 3개 중에 하나 들어가. 개수 좀 잘못 세고 있는데. 미안해. 여기가 지금 원소의 개수가 지금 2개가 돼야 되죠? 원소의 개수가 지금 2개가 되셔야 되고 얘네들의 구성을 할 때는 A의 원소가 이렇게 한번 볼게. A가 만약에 1이야. 1이면 B라고 하는 애가 몇 개 나가겠지? 1, 3, 4가 될 수도 있고 2, 3, 4가 될 수도 있는 1, 3 그냥 A 교집합 B가 1이라고 할 때 A 사집합 B가 2, 3, 4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잠깐만 다시 A 교집합 B가 1일 때 1일 때 A 사집합 B가 A 사집합 B가 세 가지가 나오겠죠? 네. 얘가 지금 세 가지가 나올 거고 그래서 그냥 그 교집합이 하나니까 4가지 곱하기 3가지에서 12가지. 여기서 12가지? 이렇게 12가지? 그리고 그러네. 그거에 따라서 함수 개수가 6개니까 미안해요. 이 12가지에 따라서 6개가 나오니까 여기서 지금 72가지가 나오니 여기서 72가지가 나온 거고 그다음 여기서 16가지가 나온 거니까 총 개수가 88가지가 되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11번 x가 1, 2가 되고요 y가 2, 3이 되는 거고 z가 0, 1이야. 근데 f가 x에서 y로의 함수가 되는 거고 g는 y에서 z로의 함수야. 근데 g도 to f 합성을 시켰지. 근데 얘가 x에서 z로의 함수일 거니까 f 먼저 들어가면 되죠. x 들어가고 y가 들어가고 z가 들어가. 자,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지금 상수함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한쪽으로 지금 몰려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써볼게요. 여기가 1, 2가 될 거고 여기가 지금 2, 3이 될 거고 여기가 지금 0,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게 이 f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는 언급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 f의 치역이 2개가 되는 거야. f의 치역이 2개가 될 거면 f가 될 수 있는 애들은 f의 함수 개수는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요거거나 이렇게 대각선을 달리는 거니까 얘가 지금 2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거에 따라서 g라고 하는 애는 g의 치역은 반드시 몇 개여야 돼요? 1개여야 돼요. 상수함수. 이때 몇 개 나올 수 있지? 2가지 나올 수 있는 거지. 너를 선택할 거야, 너를 선택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가지수가 4가지가 나오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f의 치역이 몇 개가 될 수 있지? 1개로 올릴 수도 있는 거네. f의 치역이 1개로 올리는 것도 몇 가지예요? 2가지겠죠. 2로 모일 거야, 3으로 모일 거야. 자, 그거에 따라서 g의 치역을 볼 거야.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얘가 이쪽으로 몰렸고 얘가 이쪽으로 몰렸어. 이거에 따라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일로 오더라도 몇 가지? 그게 몇 가지겠어? 좀 G가 선택할 이거에 따라서 연계되는 것들이 지금 몇 가지가 돼? 네 가지가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지금 이렇게 몰려갖고 얘 지역에 치역이 될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8가지가 만들어져.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서 8가지가 나오고 여기서 4가지가 나온 거니까 전체 개수는 12가지가 나오죠. 됐어? 자, 그 다음에 14번. 됐죠? 아니 어디가 이해돼? G의 치역이 왜 2가지지? 2로 몰렸을 때 두가 이쪽으로 몰렸잖아? 그러면 얘는 선택 안 해. 그러니까 G의 입장에서 G가 지금 Y에서 Z로 이렇게 가는데 얘가 지금 2, 3인 거고 0, 1인 거잖아. 그럼 G2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인 거지? 2가지잖아. 봐봐. 어쨌든 간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2가지고 얘도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2가지거든. 그럼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는 거야. 봐봐. 이렇게 일 수도 있고요. 케이스 다 보여줄게. 2빵 3, 1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2빵 3, 1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2빵 3, 1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굴 탄 거냐면 얘를 탄 거예요. 얘의 선택만 중요해요. 합성을 할 거니까. G가 나올 수 있는 개수는 4가지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거랑은 상황이 다른 게 뭐냐면 경우를 봤을 때 지금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식으로 선택을 했다는 얘기냐면 치역이 2개가 돼야 되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선택한 게 있어요. 그러면 G라고 하는 애가 선택할 때는 얘네 둘이 같은 곳을 찔러야 되지. 이 둘이 모두 같은 곳을 찔러야 되는 거. 근데 두 번째 치역의 개수가 1개라고 하면 X에서 Y로 갔을 때 1, 2, 2, 3으로 얘가 이쪽으로 몰린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지금 Z로 해서 0, 1 중에 하나 선택하는데 얘의 선택만 중요한 거야. 상수함수를 만들 때는. 그럼 얘가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2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에 따라서 얘는 선택을 안 하는 거지. 얘도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될 거야. 선택을 해놔야지만 함수가 될 거니까. 이해됐어? 얘가 2개를 선택하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얘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얘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도 여전히 상수함수야. 이해됐어? 애들 하나씩만 주실래요? 고맙지?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비밀이 씌어져 있었네. 아이는 이해됐어? 응. 자, 14번 볼게.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거고 가조건은 0부터 시작해서 x값이 4까지입니다. 그리고 fx가 그러면 이거를 그냥 하나 그려놓으세요. 그냥 하나 그릴 건데 0 하나 집어넣어야겠다. 0 집어넣으면
0이거든. 4 집어넣어도 0이에요. 그럼 0부터 4까지의 그림만 내가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인 거에 중간에 딱 가운데 있는 애가 2가 되는 거니까 2를 하나 집어넣을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0이니까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꺾이는 거죠. 자, 나조건 봅시다. 나조건에서는 뭐라고 했냐? f의 1-x가 f의 3 플러스 x거든요. 여기를 내가 그냥 x만 남기고 싶은데 여기다가 1-x 여기 x에다가 뭐를 대입해야 x만 남겠니? 1-x를 대입해볼래? 여기다가 1-x를 대입하셔도 되고 아니다 미안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 케이스에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양축 두 개를 더하세요. 1-x하고 3 플러스 x를 더한 다음에 너를 반으로 나눠봐. 그럼 x는 뭐가 되냐면 2라는 애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2라는 값을 내가 얻어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얘는 x는 2라는 것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자, 요런 컨셉트 하나 얻어낼 수 있는 거야. x는 2 대칭인 거지. 2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움직였을 때 값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는 거야. 안에 있는 정의역 값을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x는 2에 대한 대칭이다. 요거 하나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조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f의 마이너스 x가 누구랑 같아야 돼? fx랑 같다지. f의 마이너스 x가 fx랑 같다는 거니까 이건 x는 0에 대한 대칭이 돼.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자, 그럼 그림을 어떤 식으로 내가 연출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가 0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여기가 지금 4야. 여기가 지금 2잖아. 그럼 요만큼에 대해서 y축 대칭이 다조건. y축에 대한 대칭을 해주면 이렇게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그럼 또 이만큼을 기준으로 생각해도 돼.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적는 거야. 이해되니? 2를 기준으로 얘를 이렇게 적었어. 그럼 이만큼은 이제 대칭되니까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얘가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야. 이거는 8. 그럼 결국에 여기 지금 밑변 길이가 4고요. 높이가 4고요. 곱하기 2분의 1짜리 내가 몇 개가 생길 거냐면 하나, 둘, 셋, 4개가 생길 거지. 마이너스 8부터 곱하기 4. 32가 되겠네. 됐지? 이해돼? 자, 여기까지 하면 더 질문은 없는 거지? 자, 뒤로 좀 넘어가서 이런 거 하나만 좀 봅시다. 합성함수 관련해서 28번 같은 거 하나만 볼게요. 자, fx가 이번에는 절대값 x의 마이너스 4가 되고요. gx라고 하는 함수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 근데 이거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0보다 작은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g에다가 지금 누굴 집어넣냐? f의 k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여기가 지금 3이다. 너를 만족하는 k 값을 알파 베타로 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는 건데 합성이 되어 있는 형태에 대해서는 이 안쪽에 있는 거 보이죠? 이걸 그냥 나중에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함수가 다 멀쩡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럼 나는 뭐부터 생각하냐? g에다가 네모를 대입하면 3입니다. 그럼 g라는 함수를 그려봤을 때
얘가 x축, 여기를 y축이라 잡으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4를 기준으로 어디로 볼록하냐면 위로 볼록한 거거든. 그 위로 볼록한 함수에서 얘가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0보다 작은 거는 아래로 볼록할 거니까 여기 이렇게 생기는데 얘가 지금 gx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3이라고 하는 라인은 하나 이렇게 긋자. 여기가 저한테 y는 3인 거지. 그럼 y는 3하고 만나는 이 교점에 무슨 좌표를 찾아줄 거냐? x좌표 찾을 거야. 여기가 뭐일 건데? 네. g에다가 네모를 대입하면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네모값 얼마 나오겠니? 얘 지금 위볼인 형태에서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4가 3이랑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x제곱이 될 수 있는 건 1일 거니까 여기는 1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가 1인 거지. 1. 아, 그럼 네모가 1이라는 얘기가 네모가 원래 뭐냐면 f의 k거든. 그럼 f의 k가 지금 현재 1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fx는 뭐가 되냐면 절대값 함수의 밑으로 4칸을 내렸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여기 지점이 마이너스 4. 그럼 얘가 언제 1하고 만날 거냐? 그러면 이거 절대값을 다 풀지 말고 한쪽만 풀어. 그냥 나는 이것만 볼 거야. x-4라고 하는 y는 x-4라고 하는 양수 쪽만 생각을 하자. 자, 그래서 y x-4가 언제 1하고 만나? 는 교점에 x좌표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얘가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일 수밖에 없는 대칭의 함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거리가 10일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32번을 하나 더 볼게. 자, y는 fx 그래프가 x에 대한 방정식인 f의 x 플러스 2가 뭐를 만족했냐? 4를 만족하는 거야. 자,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n개고요. 그 다음에 실근의 합을 나지 m이라고 했는데, 자, 그 부분 전체를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갈 거야. 합성함수니까 똑같이 갈 거야. 이렇게 지금 묶었어. 그러면 f에 얼마를 대입해요? 네모를 대입하면 얼마가 된다? 4가 되는 지점을 찾자. 그럼 네모가 낼 수 있는 후보들을 거기다 한번 놔야 돼요. 4 라인을 딱 따라갔을 때 찍히는 x값 좌표가 6 될 수 있죠. 쭉 갔어요. 누구 될 수 있죠? 11 될 수 있죠. 쭉 갔어요. 누구 될 수 있어요? 15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7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네모가 지금 실제로 뭐하냐면 f의 x 플러스 2란 말이야. 그럼 x 플러스 2가 6일 거야, 11일 거야, 15일 거야, 17일 거야 중에 선택하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뭘 배웠냐면 도형의 이동을 배웠잖아. 도형의 이동을 배웠으니까 이걸 봤을 때 너네들 머릿속에 떠올라야지. fx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인 거죠.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만 이동을 한 거니까 y축 방향으로 이동한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x 플러스 2만큼 위로 왼쪽으로 이만큼 움직이더라도 얘가 가질 수 있는 y 값의 맥스 최대값은 얼마일 수밖에 없어? 6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럼 얘랑 얘는 될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왼쪽으로 두 칸을 이동을 시켜놨잖아. 그래도 전체적인 함수값들의 제일 큰 값은 6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 함수가 y는 11이라는 값하고 만나는 실근이 존재하겠냐고? 없잖아. 15라는 녀석하고 만나는 실근이 존재하겠냐고? 없을 거고요. 17도 없을 거예요. 그럼 누구밖에 없는 거야? 6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를 매번 찾기가 귀찮으니까 또 x 플러스 2만큼 움직이는 것도 찾기 귀찮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해도 돼. x 플러스 2 자체를 세모라고 할 거야. 그러면 f에 세모를 대입한 값이 6이면 되는 거지. 그럼 6이 될 수 있는 세모는 뭐뭐 있어? 8도 있고 16도 있는 거네.
원래는 x 플러스 2인 거니까 얘가 8이거나 16. 따라서 실제로 x는 6이거나 아니면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14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실근은 몇 개가 나온 거죠? 2개가 나온 거고 걔네들을 더하면 20이 되는 거니까 총 합은 이제 22가 되시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를 볼게요. 자, 함수 fx에 대해서 f의 역함수인 f 인버스가 존재하고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f의 x 플러스 y가 fx와 fy를 두 개를 더해서 만든 거다. 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건 이거가 존재한다. 존재한다는 거. 자, 이거는 이제 함수값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기억부터 봅시다. f의 인버스에 0을 대입하시면 0이라고 있는데 봐봐요. 여기 x에다가 0을 집어넣어요. y에도 0을 대입해요. 얘가 임의의 실수 xy니까 이건 어떤 숫자든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관계식인 거잖아. 그러면 f의 0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죠? 0인 걸 알 수 있지 않아? 여기까지 해.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f0은 0이라는 이 함수값을 찾아낸 것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자리를 바꿔도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기억은 맞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 자, 이 생각도 있어. 양변에 역함수를 합성한다. 양변의 역함수를 합성한다. 자, f의 제로가 제로라는 녀석의 양쪽의 역함수를 합성해버리는 거야. f 인버스 도트 f에 여기다가 0을 때려 넣어주면 f의 인버스에 0이 되시겠죠. 근데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을 하시면 당연히 무슨 함수예요? 항등함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f의 인버스의 제로는 0일 수밖에 없다는 이렇게 우리가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잘 읽어보면 사실은 얘를 좀 잘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자, 니은 부분은 f에다가 2를 대입하시면 1이 돼요. f의 2가 1, 2면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뭘 할 거냐면 x에다가 1을 넣고 y에다가도 1을 대입해요. 그러면 f의 2라고 하는 애는 두 개의 f의 1이 되시겠죠. 따라서 f의 1 값은 2분의 1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x에다가 1을 대입하고 y에다가 2를 대입하면 f의 3이라는 애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건 f1과 f2를 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2분의 3이 나왔어요. 그래서 니은은 어쨌든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디귿 부분을 보시면 f의 인버스에다가 2를 대입하면 1이에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양변에 f를 합성하자.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고 역함수니까 f1은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이걸 가지고 이제 f4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거니까 f의 2는 얼마가 되죠? 4가 되죠. 그럼 f의 4는 8이 되는 거라서 디귿을 맞는 거야. 이거 함수값 관찰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문제가 안 돼. 자, 디귿 부분 봐봐. f의 인버스의 x 플러스 y, f의 인버스의 x와 플러스 f의 인버스의 y가 성립을 할 것인가.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값을 가질지 모르니까 f의 인버스의 x를 내가 a라고 해볼게. f의 인버스의 y를 b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서요 f의 a가 x가 되는 거고요, f의 b가 y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더해볼 거야. x 플러스 y가 f의 a와 플러스 f의 b가 되죠. 여기서 각각의 역함수를 합성하세요. 각각의 역함수를 합성하시면 f 인버스의
x 플러스 y는 f의 인버스 f의 a가 되고 f의 인버스 f의 b가 되고 있는 거. 그러면 이만큼은 a가 되고 이만큼은 b가 되는 거야. 근데 이 a가 사실은 뭐야? f 인버스 x, b가 f 인버스 y가 되시는 거니 디귿도 맞는 겁니다. 리을도 맞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36번 문제. 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하자. 자, 얘네들이 지금 역함수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럼 역함수는 무슨 대칭이죠? y는 x의 대칭일 거니까 얘가 지금 4를 기준으로 해서 곡선이 이렇게만 만들어져. 양수 쪽만 그리면 돼. 그러면 이렇게 y는 x라는 보조선에 의해서 4의 라인을 따라가면서 4 여기에 딱 찍히게 되면서 여기가 지금 4가 되겠죠. 그 곡선이 이렇게 넘어가. 그럼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요 지금 마이너스 x라고 했잖아. 얘 기울기가 얼마짜리지? 마이너스 1이야. 자 봐봐. 근데 얘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이 둘의 관계가 수직이겠죠. 그럼 수직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지겠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뻗는 거거든. 그러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점 중에 하나를 P, 여기서 발생하는 점 중에 하나를 내가 Q. 그런 PQ의 길이 중에 언제 가장 짧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접할 때는 수직인 직선 다시 얘기해서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이 접할 때 아무래도 곡선 자체가 이렇게 볼록하게 가다 보니까 접하는 지점과 수직이 되는 여기서 지금 P가 존재하고 Q가 존재할 때 그럼 얘는 지금 기울기가 얼마짜리냐면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이 될 거니까 잘 봐. 나는 이거 기울기 식 아니까 저 직선 안 구할 거야. 이 핑크 색깔 직선을 y는 x 플러스 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요 x제곱의 플러스 4가 x 플러스 n이라고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n 플러스 4는 0인데 얘가 무슨 분을 가져야 되냐? 중분을 가져야 되는 거지. 접점을 찾을 거니까 접점의 x좌표는 1차까지만 보면 돼요.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x값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지? 2분의 1. 그럼 요점의 좌표가 뭐냐면 2분의 1,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 대입하세요. 4분의 17 이렇게 두시면 얘는 어차피 바뀌는 거니까 4분의 17, 2분의 1일 거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네. 너하고의 간격을 보자. 몇 칸? 4분의 15칸이지. 이해됐지? 4분의 15칸일 거니까 이렇게 직각삼각형 여기가 4분의 15칸이 되시니 성분 PQ는 4분의 15 루트 2가 최소일 수밖에 없지. 1대1 루트. 이해됐죠? 자, 조금만 쉬었다가 봅시다.